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내과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 류마티스 내과에서 준비를 했고요. 쇼그렌 증후군의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류마 퍼스트 내과 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마 퍼스트 내과의 송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를 요번에 하면 좋을까 또 이제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요.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환자분이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관리가 정말 중요한 병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송란 원장님이랑 저가 각각 강의를 했던 통풍이 환자들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쇼그렌 증후군도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또 환자들의 삶의 질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쇼그렌 증후군에 특히 저희가 하는 어떤 치료들보다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시간 이제 질문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팁이 이렇게 해보시니까 좋았던 것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가끔 환자분들이 이렇게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뭐, 이런 걸 했더니 좀 좋아졌다 하시는,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좀 의외로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알려주시면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눈물샘과 침샘에 염증이 생겨서 눈물 분비가 저하되고 뭐 침 분비도 잘 안 돼서 눈과 입이 마르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쇼그렌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쇼그렌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거를 보고를 했었던 스웨덴의 안과 의사 이름이 쇼그렌이었었는데요. 이분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40대, 50대 되는 중년 여성분들이 눈이 많이 건조한데 이러면서 같이 관절염이 많이 동반이 되더라. 근데 이게 원인이 아무래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학계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을 쇼그렌 증후군 환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사실 쇼그렌 증후군의 병인이라든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이 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이 원래 이제 나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내 몸에 생겨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데요. 쇼그렌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면역세포가 주로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눈물샘, 침샘, 땀샘을 주로 공격을 해서 이 기능을 저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처음에는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역적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질환, 쇼그렌 증후군은 이 면역세포가 주로는 눈물샘, 침샘 같은 외분비샘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증상이 눈물샘이 공격을 당해서 이제 눈물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안구 건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뻑뻑하고 약간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것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많이 심각해지면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시력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샘을 공격해서 침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구강 건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침이라는 게 단순하게 입에 이제 이런 약간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안에 있는 구강 점막을 좀 보호해 주기도 하고 치아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소화 효소기도 하다 보니까 침 분비가 계속 저하가 되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게 되고 또 충치도 자주 발생하고 잇몸 질환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침샘의 염증 같은 게 좀 심해지게 되면요, 침샘이 부어오르고 굉장히 아픈 그런 침샘 부종도 생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에 있는 땀샘을 공격을 해서 이 땀 분비가 안 되게 되면 피부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질 건조를 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 굉장히 간지럽죠. 그래서 간지러움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들이 사실은 이 대표적인 샘을 공격하는 쇼그렌이라 할지라도 전신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샘 증상 말고 일어나는 이 전신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관절통이 되겠고요. 또 피로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증상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좀 우리 몸의 주된 기관들이죠. 폐라든가 뭐 신경을 침범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주로 40, 50대 중년 여성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안구가 좀 내가 눈이 마른다, 또 입이 마른다 이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침 분비나 또 이 눈물 분비가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 검사와 침샘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쇼그렌 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이 되는 그 자가 항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로 항체, 항라 항체 같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가 항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침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모든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이제 그 쇼그렌 증후군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겹쳐 있느냐, 함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1차와 2차로 나누게 됩니다. 쇼그렌 증후군만 있는 경우를 저희가 1차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질환과 함께 있는 경우를 2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이 쇼그렌 증후군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하고 굉장히 잘 겹치는, 좀 흔하게 겹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함께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질환들 류마티스 관절염과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의 적으면 10%, 많으면 30%까지도 쇼그렌 증후군이 함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진단을 받았다, 또 루푸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입마름이 좀 심하다, 이런 걸 그냥 흔한 증상이다,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의논해서 혹시 쇼그렌 증후군이 겹쳐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제 슬라이드는 미국의 쇼그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의료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단체인데, 쇼그렌 증후군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한 4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50만 명 정도는 아직도 진단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명 중 9명이 여성이고, 평균 나이를 봤더니 40대가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더 젊거나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서 발견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가 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증상이 있고 나서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을 때까지 평균 한 2.8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결코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워낙에 증상이 좀 모호하고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의심하고 병원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 통해서 내가 좀 많이 입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도 너무 뻑뻑하다 그러면 한번 류마티스 내과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쇼그렌 증후군의 데이터는 지금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서 일단 주를 하면서 여러 대학병원들의 교수님들이 이제 공동 연구자로 해서 한국인 쇼그렌 증후군의 데이터를 지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도 모으고 있고 DNA 유전자 정보들도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의 대규모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곧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또 치료에 개선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되게 말씀드릴 건 이제 자가 관리인데요. 그 전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주 관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쇼그렌 치료의 두 축은 하나는 약물 치료, 하나는 자가 관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서는 증상에 맞춰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흔하게 쓰는 게 이제 외용제들입니다. 눈마름이 심한 경우엔 가장 흔하게 인공 눈물을 쓰거나 뭐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안약이나 겔까지 쓸 수가 있고 또 입마름 심한 경우에는 뭐 스프레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겔 종류의 어떤 외용제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조 증상을 저희가 약으로서 좀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 필로칼핀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약인데요. 얘네들은 샘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입니다. 필로칼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건조 증상 말고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이제 샘 증상 외의 것 중에 관절통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관절염이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좀 유사하게 염증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희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항말라리아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전신염증,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들은 사실은 그 기관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전신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 뭐 폐라든지 신경도 침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또 면역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신 스테로이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까지도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저희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주 내용들,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진료실에서 어떤 이제 저희가 처방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 외에 댁에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것이 치료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구강 건조, 안구 건조, 그리고 피부 건조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마름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안구 건조는 너무 많은 지금 인구들이 뭐 모니터 사용도 늘고 하면서 사실 젊은 연령부터 연세가 드신 환자분들까지 안구 건조는 굉장히 흔하고 이제 안구 건조만 가지고 류마티스 내과를 가봐야겠다 하시는 환자들은 사실 조금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입이 마르실 때는 확실히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좀 검색을 하셔서 쇼그렌 증후군을 아시게 되고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오시는데 구강 건조의 이제 관리를 저희가 쇼그렌 환자든 아니면 그런 이유로 오셨던 환자분들에서도 쇼그렌 증후군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구강 건조증에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알려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량씩 자주 드시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제 저녁 시간에 다량의 물을 한 번에 드시게 되면 야간에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느라 또 수면 방해가 생기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게 하고요. 침 분비가 확실히 줄어든 환자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입마름이 지속 시간이 쭉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입을 마르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녹차는 이제 줄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금연과 금주는 해주셔야 되겠고, 구강의 청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치질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거,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알코올이 없는 구강 청결제를 쓰셔야 그 이후에 입마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실내에 이제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오셨던 치과에서 입이 너무 말라서 이제 안과에 협진을 해서 안과 검사를 하셨는데 눈이 이제 건조하고 이래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막상 이제 저희가 자가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가항체도 음성이셨고, 그리고 이제 침샘 초음파를 해봤을 때도 침샘 초음파도 매우 정상적인 침샘의 구조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병력들을 이제 기록이랑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인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호텔 주방에서 조리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인제 압박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의 환경, 인제 굉장히 눈이 건조하실 수밖에 없는 주방 환경들이 그런 인제 증상들을 심각하게 초래를 하신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런 인제 환경에서 쪼끔 개선을 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인제 일을 하실 때 쪼끔 이완시키는 고런 것들도 의외로 구강 건조 환자에서 이런 환경의 조절, 이런 것이 간과하기 쉽지만 도움이 좀 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맵거나 너무 짠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해 주셔야지 적당한 구강 환경이 유지가 되고요. 새콤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도 도움이 되고, 가끔 인제 진료실에서 물을 섭취를 많이 못 하시거나 이럴 때는 가끔 인제 레몬이나 이런 걸 쪼끔 섞어서 침샘을 쪼끔 자극할 수 있는 차, 따뜻한 차, 이런 것도 인제 권해 드리는데, 요즘에 인제 레몬이 또 한참 유행이다 보니까 그것을 인제 "어떻게 먹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치아가 부식되지 않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근데 인제 그 레몬을 뭐 아주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면 인제 따뜻한 차로 기호식품, 이제 커피나 이런 걸 줄여가는 대신에 드시는 용도는 괜찮겠고요. 구강 건조에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생수겠죠. 예, 자극이 없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하시는 거는 인제 쇼그렌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께는 치과와 안과의 정기적인 검진은 저희가 꼭 권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침이 우리 몸에 피부나 눈물처럼 인제 1차 방어막이기 때문에 침 분비가 줄어들수록 충치나 여러 치주 질환, 그리고 인제 구강 내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꼭 중요하겠고요. 당뇨가 동반된 환자라면 혈당 조절을 잘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꼭 구강 건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저희 여러 가지 건조 증상에 다 공히 약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이 마릅니다." 하고 "쇼그렌이 아닌가요?" 하고 오셨을 때 자가약을 처음에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리뷰를 하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증상이 생겼던 즈음에 해서 바뀌신 약은 없는지, 특히 인제 혈압약의 변동이라든지 혈압약이 이뇨제가 인제 포함된 약으로 쪼끔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항히스타민제들, 그러니까 뭐 감기약을 드시고 입이 마른다 이런 거는 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제 요즘은 인제 수면제나 항우울제 복용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고런 약제, 그리고 인제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통증약 중에서도 입을 좀 마르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에 의해서 약제 관리를 한번 인제 미리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드신 '입이 마른다.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 때 최근에 어떤 내가 약이 바뀐 이벤트가 없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강화되면 될수록 입이 마르니깐요. 불안과 우울감들이 쪼끔 인제 강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제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 음악을 듣는다든지 쪼끔 릴렉스 될 수 있는 고런 것들을 챙겨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인제 이것도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인제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런 테이프 같은 것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런 것도 있겠고, 주무실 때 적당한 습도 유지하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샘 자극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인제 침 분비가 어느 정도 되는 환자들, 인제 침샘이 너무 파괴가 돼 가지고 인제 자극을 시켜도 안 나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의외로 인제 아주 초음파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염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부드럽게 자극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것으로도 침샘이 쪼끔 침 분비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환자분들이 요즘 구강 건조의 관리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치과 선생님들의 영상도 많고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치약을 써야 되냐, 뭐 어떤 가글을 쓸 것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인제 치약을 여러 종류를 많이 써 보고 있고, 인제 또 테스트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인제 불소가 일단은 함유된 치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인제 오른쪽에 요런 치약들은 불소가 함유된 그런 인제 자극을 좀 줄인 구강 건조 환자용으로 쪼끔
많이 만들어진 치약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고 인제 소금 치약 같은 경우는 쪼끔 자극이 덜하고 개운한 맛은 있지만 인제 불소가 없기 때문에 고런 인제 충치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되는 고런 것도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가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인제 요즘은 오일이 섞여 있는 쪼끔 마일드한 가글도 있기는 해서 써 봤을 때 뭐 저도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쪼끔 건조하거나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다 싶긴 했으나 어쨌거나 구강 관리에서 가장 기본은 양치질이고 그 양치질에서 치약은 개인적인 어떤 취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나 맛을 보시고 불소 함유가 적당한 농도로 되어 있는 치약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르실 때 이렇게 그 화면에 찾아보셨을 때 계면 활성제라는 게 없는 치약을 고르시고 불소가 있는 치약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면 활성제의 성분이 거품을 좀 더 많이 나게 하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좀 입을 더 마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서 고런 것들 주의해서 치약을 고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는 인제 뭐 인스타나 요런 거 유튜브 보다가 광고가 뜨면 이렇게 '아 괜찮겠다.' 해서 많이 예전에 인제 쇼핑하듯이 많이 사 보긴 하는데요. 하나씩 먼저 사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다량을 처음에 사 가지고 이거 너무 내 취향에 안 맞고 입은 오히려 더 텁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치약은 정말 이렇게 권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인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쪼끔 거품은 덜 나지만 자극이 덜하고 이렇게 불소 함유량이 어느 정도는 되는 그런 치약으로 1-2개 골라서 써 보시고 치약을 인제 하나만 꼭 쓰시는 것보다 저녁에는 쪼끔 불소 함유가 많은 치약을 쓰시고 낮에는 쪼끔 부드러운 그런 치약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처방을 구강 건조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타액으로 나와 있는 걸 처방을 해 드리는데요. 지금 인제 제로바나 제로미아, 드라이문트 같은 것을 처방을 해 드리는데 제로바나 제로미아는 인제 성분은 거의 같고 약간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스프레이 타입으로 요렇게 뿌리시는 거고요. 드라이문트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성분으로만 되어 있고 인제 이 제로바나 드라이문트까지는 다 인제 보습 효과거든요. 드라이문트는 인제 약간의 젤 타입이어서 안에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보통은 스프레이 타입을 쪼금 더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드라이문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렇게 도포하고 주무시고 요런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게 환자분들이 인제 "드라이문트는 좀 불편하다. 약간 니글거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로바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잘 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이렇게 2 가지를 다 써 보시고 어떤 게 괜찮으신지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인제 고걸로 유지를 하는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문트가 쪼끔 더 낫다라고 느꼈는데 제 쇼그랄 환자분들의 많은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제로바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이 쪼끔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안 맞으시면 쪼끔 이제 스프레이 이 뿌리는 걸 쪼끔 줄여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뿌리지 마시고 약간 살짝만 뿌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그리고 인제 예전에 제가 한번 아차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로바를 잘 안 쓰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역해서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관절염이 심한 분이셔 가지고 이 스프레이가 잘 안 돼서 못 쓰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문트로 바꿔 드리고 인제 증상 개선을 좀 볼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인제 쪼끔 고령의 환자분이 입이 너무 마르다고 하신다면 주무시기 전에 보호자분들께서 드라이문트나 제로바 같은 이런 인제 외용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뿌려 주시거나 발라 주시는 것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약제로 처방을 해 드리는 그러니까 앞에서 인제 그 송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있지만 증상을 위한 약이 필로카핀 성분의 뭐 살라겐, 필로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인제 부교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침샘을 자극해서 분비를 인제 늘려주는 건데요. 이 약의 인제 좀 단점은 침만 느는 게 아니라 땀도
같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 약을 복용하고 주무시다가 침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땀이 많이 나와서 잠을 이제 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간혹 위장 장애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천식 환자에서는 이 약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약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방을 해드리고, 증상이 그런 이제 발한이나 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 증상이 있으실 때는 요걸 가위로 잘라서 양을 줄여서 드시게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약을 드셨는데 너무 과한 반응이 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용량을 줄이셔야 하겠지만, 이 약을 조금 적게 드시면 그래도 좀 적정하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약을 드셔도 침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침샘이 이제 많이 파괴가 진행이 돼서 사실 이렇게 자극을 줘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증상 조절제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실 거라서 이제 처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로칼핀 처음에 사용할 때는 한 알이 아니라 사실 반알씩 뭐 아침, 점심만 드시게 처방을 해드리고, 이제 괜찮다 하시면 좀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편인데요. 원래는 저 약이 복용을 하시는 이제 복용학 지도서 이런 거 보시면 침 분비를 늘려서 소화를 좀 돕고자 식전 30분에 드시도록 되어 있는 약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다 맞춰 드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가 맞춰 드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나 약이 많아서 그걸 매번 다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사용하는 약이니까 식후에 다른 약들이랑 뭐 같이 드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안구 건조까지 끝난 다음에 한번 중간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의 관리에서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 좀 따뜻하게 물에 적시셔가지고 꽉 짜가지고 눈꺼풀 위에 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을 하게 되면, 이 따뜻한 온찜질이 눈물샘, 마이봄샘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좀 더 눈을 편안하고 부드럽고 좀 피로도 회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눈물이 좀 잘 안 나오고 안구 건조 있는 분뿐 아니라 저희 이렇게 눈다래끼 같은 거 났을 때도 제일 먼저 권유하는 게 온찜질이거든요. 그래서 농을 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온찜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따뜻한 수건을 매번 만드는 게 일이기는 해요. 깨끗한 수건에 또 물 따뜻하게 해서 꽉 짜가지고 사용하신 뒤에 또 빨고 말리고, 이게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간편하게 눈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온찜질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그냥 저희 핫팩 하듯이 포장지 뜯어서 열면 그때부터 바로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 거는 게 되어 있어서 이게 걸고 좀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좀 편안하게 쉬실 때 찜질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제품마다 약간의 향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내 취향에 맞는 거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일회용 제품들도 있고, 또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쓰는 제품 마사지기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들이 직접 리뷰해 주시는 영상들도 꽤 있어서 한번 이제 증상이 좀 꽤 심하고 매번 일회용을 쓰기는 좀 그렇다 하시면 그런 기구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뭘 하거나 눈에 뭘 해주는 것보다도 피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주의하실 게 이제 모니터나 핸드폰 보는 걸 좀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니터, 핸드폰 또 요새는 워낙 사용량이 많아서 오래 보면 볼수록 눈이 피로해지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니터, 핸드폰 보고 이게 눈 마름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 물론 빛 때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눈 깜빡임이 줄어들어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또 재밌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눈 깜빡임 없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관찰을 해보았더니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깜빡임에 비해서 핸드폰 열심히 이렇게 모니터 열심히 볼 때 한 두세 배는 깜빡임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니터를 내가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계속 이렇게 시간 맞춰서 깜빡여 주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경과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 요새 안경이 사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 블루라이트 차단이 눈마름 환자, 슈그렌 환자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선글라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자외선의 경우에는 눈에 직접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눈 건강에 좀 안 좋습니다. 각막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여름 되는데 여름에 이렇게 직사광선 바로 쐬거나 야외 활동 많으실 때는 반드시 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마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습도를 한 40도에서 60도 정도로 유지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여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람을 직접적으로 눈에 쐬게 되면 당연히 눈 건조함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직접 눈이 닿지 않게 그 바람의 위치 같은 거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강 건조와 마찬가지로 약이 사실은 이 건조함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최근에 바뀌었거나 용량이 증가가 됐거나 내가 뭔가 조금 두드러기 때문에 약을 쓰거나 이러는데 그 이후로 좀 더 입마름이 심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처방하신 선생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약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좀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 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처방하는 내용이긴 한데 워낙에 이 눈물이라든지 외용제를 사용하실 일이 많아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눈 건조 슈그렌 환자들이 이제 안구 건조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 인공 눈물이 되겠죠. 인공 눈물 중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은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있는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직접 이렇게 사실 수는 없고 처방을 받아서 사셔야 하는 약들입니다. 농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좀 중간 정도 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첨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하루에서 4번, 뭐에서 6번 정도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장점은 넣자마자 눈이 좀 부드러워지는 보습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이게 지속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자주 점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눈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물과 또 뮤신이라는 거와 이렇게 지방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공 눈물은 물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인공 눈물 중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간 건 처방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만약에 급하다 그럴 때는 약국에 워낙 이렇게 다양한 안약들이 있잖아요. 뭐 급하게는 뭐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처방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좀 안구 건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입니다. 저희가 슈그렌에서 눈 건조가 단순하게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면역 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눈물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은 이 염증이 심한 경우에 염증을 감소시켜서 눈물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안약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걸 넣을 때 좀 약간 눈이 따갑거나 약간 이렇게 좀 자결감이라고 하죠.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또 이 약이 꼭 인공 눈물처럼 넣자마자 효과가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염증을 줄여서 이제 근본적으로 염증 조절을 해줘서 눈물 생성을 증가시키는 거다 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효과가 생길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넣자마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게 실망하지 마시고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인공 눈물은 사실 이제 자주 쓰셔야 되는 거를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처방을 해드리고 확인을 해보면은 별로 증상 개선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몇 번 쓰셨냐고 여쭤보면은 그냥 생각날 때
한 번 쓰셨다 내지는 인제 눈이 너무 뻑뻑할 때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인제 하루에 4 번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 요 정도는 넣어 주셔야지 쪼끔 개선에 그래도 이것도 증상 개선이 그렇게 즉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요새는 인제 그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그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인공 눈물 쓰고 남은 거를 눈가에 많이 바르시면 주름이 개선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남은 그 인공 눈물 버리지 마시고 피부에도 주시고 인공 눈물을 쪼끔 쇼그레 환자분들은 충분히 좀 자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쓸 수 있는 점안액 중에 다쿠아보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처방약이에요. 저희가 아까 전에 눈물의 구성 요소가 물과 뮤신과 지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쿠아보솔은 뮤신을 공급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뮤신 분비를 증가시켜서 눈물막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약이 되겠고 이것 역시 하루에 4번 정도 점안을 해 주시는 약이고 이것 역시도 2주 이상 좀 꾸준히 써야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다음 리포직 점안겔 이것 역시 좀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 주시는 그런 약인데 얘는 이제 마지막 지방을 보충을 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눈물 지방층을 보충해 줘서 눈이 조금 더 덜 건조하게 만들어 주는데 지방 성분이다 보니까 점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을 경우 눈이 좀 이렇게 뿌얘지고 앞이 좀 이렇게 제대로 잘 시야가 좀 흐리게 보이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낮에 넣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보통은 자기 전에 넣고 주무시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어나서까지도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바미피드 성분의 또 이제 눈 첨가 약이 있는데요. 이 레바미피드 성분은 약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눈의 안약으로 나와 있어요. 안약으로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나와 있는 레바미피드는 대표적인 위보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뮤신이라는 거를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이 점안액도 마찬가지로 뮤신 분비를 촉진시켜서 저희가 점액층을 강화해 주고 상피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2차적으로 있는 경우 그런 걸 보호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약성분이다 보니까 눈에 넣은 뒤에 좀 있다가 쓴맛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이제 약이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리포직계라고 비슷합니다. 지방 점도가 좀 높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 눈물층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윤활을 도와주는 효과는 있는데 점도가 높아서 시야가 좀 흐리고 이럴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무시기 전에 넣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약이 되겠습니다. 레바미피드가 생각보다 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안구건조증에 처방을 받아서 한번 처음에 모르고 넣었다가 깜짝 놀랐는데 레바미피드는 식전에는 넣지 마세요. 입맛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엔젤 님이 질문을 몇 개 올려주신 게 있어서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피부 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인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크게 3가지 축으로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제 환자분들의 증상 그리고 인제 검사 결과 의사들의 진찰 소견 이것이 인제 3가지를 종합한 인제 진단이 되는 건데요. 쇼그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제 환자분들이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한 증상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진찰을 한 소견들 여러 가지 입마름이라든지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진찰 소견도 있고 안과적으로 셔머 테스트라고 해서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결과들 그리고 인제 침샘도 저희가 인제 침의 양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을 자극을 주지 않고 그리고 자극을 주고 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요런 검사들도 하고 그리고 인제 자가항체 검사로 아까 말씀하신 항체 그리고 안티라 항체 요런 인제 검사들의 종합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
70세 여성분인데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안과를 가셨는데 가정의학과에서 혈액 검사를 하셨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피 검사에서 자가항체 중에 로와 라 항체가 나왔고 안구 건조가 있으시면서 입마름이 동반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있고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침샘의 초음파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간혹 필요시 이제 침샘 스캔 검사를 해서 침샘의 어떤 자극 시의 분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가항체가 음성인 경우에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에는 침샘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검사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뭐 아주 위험한 검사는 아니라서 환자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하시자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거나 이렇지 않아서 간단하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상이 전혀 없고 안구 건조증만 심해도 쇼그렌 증후군일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안구 건조증만 있는 경우에 입마름에 동반이 없고 다른 전신 질환, 뭐 피로감이나 관절통, 근육통이 없고 자가항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안구 건조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성한 증후군이나. 네, 그것은 이제 입마름은 본인이 느끼나요라고 하셨는데, 네, 환자분들이 입마름을 일단 이제 느끼시는데 그것을 이제 의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질문지가 자세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구강 건조 질문지 그리고 안구 건조.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분이 얼마나 이제 입마름과 안구 건조를 느끼시는지를 조금 설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의 분비, 눈물의 분비 양으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 약이 입마름을 만들 수 있냐?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비뇨기과 약을 많이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 조절을 사실 요하기는 합니다. 그다음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개천님이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동반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두 질환이 함께 올 수는 있습니다. 뭐 순서대로 올 수도 있고 처음 뭔가를 진단하고 동시에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 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뭐 10에서 30%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좀 비슷한 이 쇼그렌 증후군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발견되는 류마티스 인자도 거의 한 40% 정도에서는 양성으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라서 함께 오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관절염이 있는 경우,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데 입마름, 눈마름이 심한 경우엔 두 각각의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보는 항체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아마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에는 유전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엄마가 그 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아이가 생긴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인 원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 어떤 유전체 안에 그러한 질환을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다. 그것이 언젠가 발현을 해서 질환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단을 받았다고 자녀분들이 무조건 그 질환이 생긴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대신에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 가계, 크게 봤을 때 가계 안에서 꼭 쇼그렌이 아니더라도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서, 어머니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내가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미리 검사를 받거나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이라도 입마름, 눈마름이 나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그러는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피부 건조에 대해서 짧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의 사용이 이제 눈에는 아까 인공 눈물의 사용 그리고 인제 구강 건조의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요런 인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면 피부 건조에는 인제 보습제 사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너무 바짝 닦지 마시고 샤워를 하시면 항상 보습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인제 환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써야지 좋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요즘 워낙 인제 화장품들이 보습제들도 다양하게 좋은 게 많이 나와서요. 어떤 단일 화장품이 '보습제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것이 됐든 자주 쓰시는 거 그리고 샤워를 하시자마자 꼭 쓰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고가의 크림을 너무 아까워서 아꼈다 한 번 바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인제 아주 펌프로 바로 샤워실에서 바르실 수 있는 거를 항상 펌프로 이렇게 크게 사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고렇게 펌핑을 해서 전신을 바르시고 쪼금 더 인제 불편하신 가려움이 심한 쪽에는 그냥 쪼끔 이런 크림을 한 번 더 도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제 뭐 스프레이 타입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고런 거를 인제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 사실 전신에 보습제 바르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저도 인제 약간 20-30대 때는 별로 이렇게 피부 건조함을 못 느끼다가 이제 40대 그리고 후반 이렇게 오니까 확실히 이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바르기는 발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인제 특히 그런데 인제 연령이 인제 고연령의 환자분들은 사실 등이나 많이 가려우신 부분들은 바르기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분들이 주말에 가시거나 할 때 그런 이제 로션 같은 거 한 번씩 발라 주시는 거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자주 씻으시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오래 샤워하시는 거 이런 것도 인제 수분을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깐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하시고 어떤 이제 중성 비누 같은 거 뭐 도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인제 쓰시는 것들 쪼끔 자극이 덜 생길 수 있고 때를 미는 것은 인제 시원할 수는 있겠으나 건조층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찬가지로 실내 습도를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온도 습도를 이렇게 좀 체크하시는 거 아까 인제 저희가 온습도계를 보여 드렸는데 뭐 요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습도는 꼭 모니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옷이나 이런 것도 너무 가려운 소재들 고런 거보다는 흡수가 잘 되고 부드러운 소재, 면 소재의 옷을 특히 인제 잠옷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쪼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고 가려움이 심할 때는 꼭 병원에 오셨을 때 가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약이나 어떤 인제 로션, 크림 요런 것도 처방이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까 악화되기 전에 관리를 쪼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션 같은 경우는 요샌 너무 좋은 로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성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바디 로션도 많고 또 요새는 재생 크림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사용을 저희가 많이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피부 가려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약으로도 안 되는 그런 피부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의 경우에 로션만 잘 발라주셔도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그래서 로션 사용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건 기우인데 저희가 욕실에서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로션 바르고 미끄러운 상태에서 잘못 발 디뎌서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꼭 이제 앉아서 바르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예. 예,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로션 사용은 자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제 쇼그렌 증후군에서 입마름, 안구 건조, 피부 건조 요런 이제 가장 주된 3 가지 증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쇼그렌 증후군은 동반된 증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못 드린 여러 가지 관절통 그리고 피로감, 우울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실 동반이 돼 있고 그중에서 인제 피로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반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쪼끔 이제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약간 내릴 수 있는 이완시켜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사실 고거는 딱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의 어떤 뭐 기도라든지
그리고 뭐 노래를 들으시는 것들 요런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약간 인제 또 쇼그렌 증후군 자체가 증상들이 굉장히 이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증상들이거든요. 고런 거에 대해서 인제 이완시켜 주는 이제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들 요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뭘 먹어야 되냐?" 이런 거 사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딱히 어떤 음식, 어떤 영양제 이게 쇼그렌에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건 사실 아직은 없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것들 그리고 안 좋은 것을 안 하시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인제 뭐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인제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 피할 것을 좀 줄여 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인제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그 쇼그렌 파운데이션에 들어가 보니까 환자분들의 명상을 도와드리기 위한 이런 인제 페이퍼도 있고 그리고 인제 비행기를 탈 때 쇼그렌 환자들의 비행기를 탈 때 도움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그렌 환자들의 어떤 인제 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한 자세한 요런 것들이 저희도 쪼끔 만들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질문을 또 좀 받아볼까요? 레오맘 님께서 혀에 서렴이 심할 경우에도 쇼그렌 증후군일 수 있다던데 맞나요?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침 분비가 아주 없는 경우에는 침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게 보호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눈물이 말랐을 때 각막염 생기는 것처럼 서렴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서렴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사실은 좀 의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쇼그렌으로 인한 서렴일 수도 있고 이제 구내염이라 그래서 이렇게 파이듯이 생기는 병인 경우는 쇼그렌이 아닌 다른 또 류마티스 질환들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 이제 의사가 한번 보고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피아 님께서 쇼그렌 증후군과 인제 갱년기 증상이 비슷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입이 마르시거나 뭐 질 건조가 생기시거나 이러실 때 갱년기로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인제 어떨 때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구별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입마름이 특히 좀 심하다든지 저희가 인제 안구 건조는 워낙 흔하고 건조만 가지고 쇼그렌 증후군까지 생각하기는 쪼끔 어려우실 수 있고 입마름 증상이 어느 정도 내가 예전에 겪었던 여러 증상들보다 좀 심하다고 느끼실 때 쇼그렌 증후군을 한번 의심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면 만약에 인제 산부인과나 그 선생님들께서 갱년기에 대한 여러 증상 조절제들을 주시잖아요. 뭐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걸 해 봤는데도 개선이 없다라고 하실 때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질의응답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뭐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으로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